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키보드의 자판을 누를까요? 누군가에겐 생계의 도구이고 누군가에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겐 창작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순간이 조금 더 특별하고 편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키보드를 넘어 수많은 타이피스트들의 종착역이라고 불리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바로 리얼포스죠. 안녕하세요.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 스마트폰 아니면 키보드 아닐까요? 특히 30대 이상 분들이 일을 한다거나 생산적인 작업을 해왔다면 분명 키보드가 압도적일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키보드 외에 큰 관심이 없어요. 2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사고 몇십만원짜리 키보드를 사는 건 굉장히 망설여지는 게 보통이에요. 전 손에 닿고 직접 사용하는 물건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리얼포스 키보드는 무심코 지나쳤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압도적인 입력의 정확성, 손가락과 손목의 피로도를 감싸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키보드 끝판왕 종착역이라고 불리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리얼포스 키보드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기계식 키보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계식 키보드라고 분리할 수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입력 인식 방식 차이 때문인데요. 전통적인 기계식 키보드는 스위치 내부의 금속 부품 두 대가 물리적으로 접촉할 때 전기 회로가 연결되면서 키를 인식해요. 흔히들 알고 있는 체리, 게이트론 등의 스위치가 모두 이 방식을 따라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기계적인 접점이 이루어져야 작동을 하는 거죠. 리얼포스 같은 정정 용량 무접점 방식은 키를 누르면 스위치 안에 원뿔형 스프링이 기판에 가까워져요. 이때 발생하는 전기 용량의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여 키 입력을 인식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물리적 접점 없이 입력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 때문에 기술적으로 리얼포스는 전통적인 기계식 키보드와 구분 짓고 있어요. 토프레 스위치는 일본의 토프레 회사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무접점 방식의 키보드 스위치예요. 기계식과 엠브레인 스위치의 장점만을 취합해서 독자적인 개발을 해냈어요. 그리고 일본식 장인 정식까지 포함돼서 사용자에게 최상의 촉각적 경험과 극도의 내구성을 더하게 됐어요. 각 부품별로 나눠볼게요. 하우징과 슬라이더 부분은 스위치의 외곽을 형성하고 키캡의 상하 운동을 이끄는 부품이에요. 슬라이더는 주로 마찰 계수가 낮은 폴리아세탈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걸림 없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고품질 합성 고무인 EPT로 제작된 각 키의 개별 러버돔은 키를 눌렀을 때 붕괴하면서 특유의 둥근 구분감을 형성하고 동시에 키를 밀어내는 반발력을 제공해요. 원뿔형 스프링은 토프레 스위치가 정전 용량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에요. 이 원뿔형 스프링은 두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세한 초기 압력을 형성해요. 두 번째로 키가 눌릴 때 PCB에 가까워지면서 커패시터의 한쪽 극판 연결을 수행해요. 인쇄회로 기판 표면에는 각 키에 해당되는 고정된 커패시터 극판 패턴이 인쇄되어 있어요. 이 기판에는 원뿔형 스프링과 거리 변화에 따른 정정 용량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해요. 토프레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도각거린다, 쫀득거린다고 표현을 하죠. 날카로운 클릭을 발생시키는 기계식 스위치와는 다르게 토프레의 구분감은 러버돔이 붕괴되는 순간의 압력 변화에서 오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고 둥글며 고급스러운 구분감을 제공해요. 이 과정에서 키압은 러버돔의 저항력과 원뿔형 스프링의 반발력이 조합이 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키를 누르는 전 과정에 걸쳐 압력이 매우 부드럽고 균일하게 변해요. 그래서 슬라이더와 하우징 상하단을 치는 소리, 러버돔이 붕괴하고 복원되는 소리가 하우징과 보광판을 통해 울리면서 생성되는 특유의 타건감을 들려줘요. 이런 방식 때문에 키를 끝까지 눌렀을 때 딱딱한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충격이 아닌 러버돔이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감 있는 바닥감을 제공해요. 그래서 장시간 타이핑 시 손가락 끝에 가해지는 피로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핵심 요소예요. 결론적으로 토프레 스위치 는 화려한 외관이나 커스터마이징 대신 타이핑이라는 행위 본질에 집중해서 사용자에게 최상의 촉각적인 만족감, 청각적인 즐거움, 신체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특유의 장인 정신 철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대는 탱크라는 별명에 걸맞게 견고하고 투박한 디자인이에요. 넓은 베젤과 각진 하우징으로 요즘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리얼포스의 오리지널 감성이에요. 키캡은 염료 승하로 각인된 PBT 소재로 폰트가 지워지지 않고 번들거림이 적으며 특유의 까끌까끌한 질감을 줘요. 당시 리얼포스 1세대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이때 주로 프로그래머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손의 피로가 적은 궁극의 키보드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비싼 가격 때문에 성공한 개발자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특별한 기능은 따로 없고 오직 타이핑이라는 본질에 집중한 모델이에요.
2세대는 1세대의 투박함을 벗고 좀 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어요. 베젤이 얇아지고 하우징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돼서 공간을 덜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2세대는 일부 모델에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APC 기능이에요. 이건 리얼포스 2세대의 상징과도 같은 기능인데 키의 입력 지점을 예를 들어 1.5, 2.2, 3.0mm로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손가락 힘이 약한 사람은 살짝만 눌러도 입력되게 하고 강한 타건감을 원하면 깊게 눌러서 입력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과거의 사용자들은 1세대의 감성이 퇴색됐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2세대가 아직까지도 가장 완성도 높다는 평가예요. 3세대부터는 블루투스로 무선 연결이 가능해졌고 공식 소프트웨어가 출시됐어요. 이 때문에 4대의 기기와 페어링이 가능해졌고 APC 설정과 키 매핑을 보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APC 설정은 입력 지점뿐만 아니라 입력이 해제되는 지점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건 요즘 게이밍 키보드에서 유행하는 래피드 트리거와 비슷해요. APC를 0.8mm로 설정하면 키를 아주 살짝만 떼어도 입력이 해제돼서 FPS 게임 같은 키를 반복적으로 눌러야 하는 작업 시 이론적으로 더 빠른 반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게이밍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좀 더 현대적으로 변경됐다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2세대가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요즘 기계식 키보드로 커스텀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는데요. 리얼포스도 예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리얼포스 키캡은 최상의 키캡이지만 하이프로 키캡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일반 키캡보다 높이가 훨씬 높고 손가락이 닿는 면이 깊이 파져 있어서 독특한 프로파일을 가져요. 쉽게 말하면 옛날 타자기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 타건감이 타이핑 시 손가락을 정확한 위치로 유도해서 타를 줄여주고 더 깊고 명확한 타건감을 선사해요. 타이핑 행위 그 자체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찐 매니아들의 선택지이기도 한데요. 하이프로 키캡은 구하기도 어렵고 있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리얼포스는 완제품으로도 이미 훌륭하지만 취향에 맞게 튜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스위치 슬라이더 윤활을 통해 서걱이는 소리를 줄이고 더 부드럽게 정제된 키감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을 하려면 모두 분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저도 이 해피해킹 키보드는 풀 작업을 했거든요. 보시면 스튜디오 루네트에서 2000년도에 이렇게 작업을 맡겼어요. 근데 리얼포스 키보드에는 셀프로 간이 윤활만 해줬어요. 간이 윤활만 하더라도 키감이 더 정제된 느낌을 받는데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픈마켓에서 크라이톡스라는 제품을 찾으시고 이때 점도가 103에서 107이 있고 203에서 207이 있는데요. 보통 150을 많이들 사용하세요. 이걸로 키캡만 빼서 이렇게 붓으로 발라주기만 하면 돼요. 전 다른 키보드도 이렇게 간이 윤활까지는 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완전 다른 타건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8mm는 스치기만 해도 입력, 1.5mm는 경쾌한 구름타법이 가능하고 2.2mm는 정확하고 깊은 입력감, 3.0mm는 타자기 같은 묵직한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울림을 잡아주는 흡입 작업이나 다른 토프레 키보드의 리버돔 시트를 이식해서 키압을 바꾸는 커스터마이징을 하기도 해요. 리얼포스만 무접점 키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리얼포스와 동일한 토프레 스위치를 사용하는 또 다른 끝판왕인 해피해킹과 국내 브랜드 한성이나 그리고 앱코, 콕스 등에서 중국 니즈사의 노프 무접점 스위치를 사용을 해요. 해피해킹은 타입 S로 좀 더 정숙하면서도 도각도각거리면서 쫀득거리는 느낌이 강하고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손 이동 거리가 짧은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한성의 키보드는 키캡 교체 범용성이 높고 보글보글 거리는 경쾌하고 반발이 빠른 느낌이 있어요. 특히 스프링 구조로 톡하는 가벼운 피드백을 선호하신다면 꽤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리얼포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에 가까운 타건감 이면에 많은 사용자들이 흔히 지적하는 인체공학적인 단점, 즉 손목 꺾임 현상이 존재해요. 토프레 스위치와 스틸 보강판이 결합된 리얼포스의 구조는 일반 엠브레인이나 슬림형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팜레스트를 함께 사용해야 돼요. 팜레스트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로가 짧은 것과 긴 게 있어요.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팜레스트는 손목의 그 최소한의 지점만 받쳐주기 때문에 손가락과 손 전체 움직임이 매우 자유로워요. 상단 키를 누르거나 다양한 키 조합을 했을 때 훨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지지 면적이 좁아서
좁아서 손이 크거나 타이핑 시 압력을 강하게 주는 사용자들에겐 지지력이 다소 부족하고 정확한 위치에 손목을 두지 않으면 팜레스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까 사용할 땐 위치와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긴 팜레스트는 손바닥 전체와 손목 아래 부분까지 넓게 받쳐줘서 체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요. 이 때문에 장시간 타이핑 시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해서 피로감을 압도적으로 낮춰줘요. 하지만 손바닥이 팜레스트에 깊게 고정되면서 숫자열이나 기름키 같은 상단에 위치한 키를 누르기 위해서는 손 전체를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점이에요. 소재 부분에서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의 팜레스트보다는 나무 재질이 땀이 차도 끈적거리지 않고 견고한 내구성과 안정감 때문에 더 사용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무 재질은 도막 마감이나 오일 마감을 처리한 걸로 구매하시는 게 사용감이나 내구성에서 더 좋을 거예요. 지금 키보드 시장은 리얼포스 1세대나 2세대가 나왔던 때와는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제품과 스위치들이 생겨났어요. 저도 사실 궁금해서 다른 제품을 사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다시 리얼포스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리얼포스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봤다면 알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리얼포스만의 힘인 것 같아요. 워낙 독특하고 다양한 스위치가 많아서 캐주얼하고 일상적인 용도로는 본인의 취향의 키보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결국 타이핑을 장시간 해야 된다면 리얼포스인 것 같아요. 인체공학적인 면에서 좀 더 편한 자세가 필요하다면 이런 키크로는 앨리스 배열의 키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또 다른 영역이라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크론 Q10 Max에 대해서도 리뷰를 할게요. 저의 다년간의 리얼포스 사용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베이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